자, 안녕하세요.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9월 26일 일요일 기사인데요. 자, 갈수록 줄어드는 은행 영업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신한은행하고 기업은행 원서를 쓰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은행 자소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해야 될 앞으로 얘기들은 은행 자소서뿐만 아니라 뭐 경제 전반적인 얘기, 그 다음에 취업에 관련된 얘기 이런 것들을 다 어울릴 텐데요. 일차적으로 금융권에 약간 포커스를 두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시중은행 점포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든다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요 정도까지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왜 줄어드는지도 제가 분명히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자, 오늘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볼게요. 자, 디지털 비대면 뱅킹 서비스 확산으로 오프라인 은행 점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고령층 등의 금융 접근성 제한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에선 은행권 공동점포 운용을 확대,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에요. 자, 지금 그 표면적으로는 디지털과 비대면 뱅킹 서비스가 확산되니까 오프라인 점포를 줄일 거야 라고 했지만, 제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이면에는 앞으로 은행이 성장을 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있어서 고정비를 줄이는 게 가장 큰 이슈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지 않으면 여기에는 오프라인에는 인건비, 임대료, 고정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걸 줄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시장 자체가 오프라인으로 가는 것보다 비대면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나 이제 금융권에서는 비대면으로 시장 상황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고객한테도 분명히 좋은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작업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알 수 있고, 자, 중요한 건 오프라인 은행 점포가 지금 줄어든다. 그런데 계속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에서 뭐라고 해요? 야, 은행들 너희 돈 많이 벌면서 점포 이렇게 줄이면 여기 지방에 있거나 어르신들 어떡하냐, 고령층들 이거 좀 생각 좀 해줘라. 내가 막 줄이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일단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은행 여러분 수익을 내야 되는 집단이거든요. 이 말을 다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해외에서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해외에선 은행권 공동점포 운영을 확대하고 있대요. 저도 해외까지는 잘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해 총 3,324개의 은행 영업점이 폐쇄됐대요. 와, 엄청 많이 됐네. 3,324개? 땅덩이가 커서 그런지 와, 정말 장난 아니네요. 그러나 이 때문에 고령층과 장애인, 농어촌 지역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각국 금융당국은 점포 폐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공동점포 운영은 이 문제의 대안으로 나왔다. 영국에선 2019년 중소기업과 소대상 공동점포에 이어서 올해 4월부터 일반 고객 대상의 뱅크 허브를 2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지금 은행들이 허브라고 해서, 허브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게 지금 아무튼 같이 연결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점포를. 각 허브의 5개 은행은 일주일 중 하루씩 순서대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아, 그러니까 5개 은행이 같이 묶어서, 5개 은행이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일주일에 하나씩 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국에서는, 지금 영국에서는 은행을 다 묶는군요. 저도 이건 몰랐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사를 보고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지금 한국의 시장이 이와 같은 선진국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 프라브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이 문제가 은행에도 지금 당면한 문제겠죠. 그럼 우리가 이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매식경에서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요. 답이 아니지만 지금 우리도 어떻게 돼요? 비대면 시장으로 간다며요. 그럼 점포 지금 줄이고 있다며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은행들이 고민일까요? 고민이 아닐까요?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생각이라고요. 근데 모르잖아요. 근데 이 지금 신문 기사를 보고 어떻게 했었는지 알았잖아요. 영국에서 이렇게 한다며 5개 은행씩 해서 1개 은행씩, 이게 대안이라며.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 모르면 이 대안을 내가 벤치마킹 할 정보를 일단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알면 여기서 내가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을 덧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면접 때도 만약에 얘기를 할 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최근에 영국에서 이러한 기사를 봤을 때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5개 은행 중 하루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나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냥 허무맹랑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팩트에 기반한 나의 생각, 근거에 기반한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신문 기사가 근거가 될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활용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단순하게 이 내용만 알면 되냐? 아니죠. 여러분,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밥벌이 아닙니까? 밥벌이인데 지금 영국과 미국에서 이러고 있어. 그럼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지금처럼 주어진 업무만 해야 될까? 아니다는 거죠. 나는 그럼 뭘 더 해야지 내가 이런 커리어야 비전을 갖고 내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는 사람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커리어, 원하는 직무, 원하는 나중에 비전을 꼭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자, 일본의 경우 지방은행인 치바은행이 다이시은행, 무사시노은행 등과 영업점을 공동 운영한대요. 지방은행 은행 간 제휴를 통해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유지하고 도쿄, 미나토키 등 도심에선 이렇게 된다. 일본의 경우도 그렇다는 거예요. 공동 점포는 은행이 고유 브랜드를 갖고 경영 독립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인수합병 등 기업 경영 통합과는 다르다. 백오피스 업무 공동 관리와 임차료 절감 등을 통한 저비용 오프라인 채널을 운영하며 디지털 소액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고서는 다만 점포 관리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입점은행 간 상품 비교를 통한 경쟁으로 영업 환경을 낮춰줄 수 있다는 요게 장단점이 있다. 이럴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장점은 오프라인 채널 운영하면서 디지털 소유계층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뭐예요? A, B, C, D 은행 중에 야 니네가 있잖아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막 생각은 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쯤은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보면은 국내 시중은행 영업수는 계속해서 진짜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출장소 지점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와 보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줄고 있는 숫자를. 국내에서도 통합점포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은행과 산업은행은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었다. 산업은행 고객은 내년부터 전국 650여 곳 하나은행 점포와 ATM을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은행 간 공동점포 운영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럼 우리가 또 알아야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구나. 어디가 시작한다? 하나랑 산업은행. 그래서 산업은행 고객이 하나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겠구나. 요까지 이해를 하면 좋겠죠. 국내 시중은행 영업정은 2016년 4,144곳에서 2019년 3,784, 올해 3월 3,515곳 등 가파르게 줄고 있다. 아까 미국에서는 한 해 동안 3,000 몇 곳이 지금 없어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이런 선진국들처럼 변화가 이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1차적인 면접 접근이나 1차적인 생각은, 취업 준비 생각은 은행 점포가 줄어들고 있네. 이건 1차원적인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면접에서 차별화를 내고 조금 더 비전 있는 직무와 비전 있는 커리어 우리 생각을 갖기 위해선 1차원 쪽이 아니라 조금 더 요 생각을 고차원 쪽으로 우리가 하는 면접 준비 전략과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뜻은 이해하세요? 이게 나쁜 뜻이 아니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사 하나를 보고 우리가 고차원 쪽으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점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숫자만 줄어들면 끝이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해외 사례를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왜? 방향성을 우리나라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해외에서 갖고 있는 지금 점포에 있어서, 공동점포에 있어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요걸 확인하겠고, 내가 나름대로의 이런 솔루션을 생각해보는 이러한 상황, 요렇게까지 간다면 조금 더 내가 생각해볼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정확한 답은 없겠지만 우리가 계속 생각을 조금씩만 이동하는 시간을 해본다면 그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만드는데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월요일 외식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힘내세요.